네, 여기가 돌샘체육공원이네요. 아까 저기 그 마시는 건 안 된다고 해서 근데 시원하더라고요. 세수 좀 했습니다. 헛둘마당 돌샘체육공원. 뭐 3.7km니까 뭐 시험시험 어차피 쭉 내리막이네요. 뭐 한 50분 정도? 뭐 40분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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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헬로디오. 아까 제가 고등학교 장 얘기를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제 정치적인 성향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개잡놈이 드린 건 맞아요. 그 누구야? 저도 놀랬던데 전해철이 그 새끼가 마산 중앙고등학교 나왔더라고요. 아니 원래 저기 목포 출신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어디서 찾아보니까 자기 부모는 북한에서 그러니까 6.25 때 피난을 와가지고 목포에 정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목포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70년대 이제 그때 막 이제 마산에 뭐 마산 수출 자유지역 생기고 막 이렇게 할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마산으로 타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전해철이 형이 먼저 와서 마산에 먼저 왔다더라고요. 이게 잠깐만, 갈매길. 그런데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 갈매길이 이리 가야 돼. 의의가 없네. 잠깐만요. 백두사 두화지점. 나 정말 희한하네. 이 길이 맞나 보네. 아무튼 형이 먼저 마산에 오고 1년인가 후에 마산을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산 중앙고등학교로 진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놈이 누구냐면 그 관종새끼지, 관종새끼 황교익이. 뭐 지 나름대로는 뭐 막 칼럼니스트라고 지랄 연명을 들고 있는데 그건 완전 빨갱이 새끼잖아, 빨갱이 새끼. 그 새끼도 그 저기 마산 중앙고등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 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건 유명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국적으로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됐던 한 명이 있는데, 그게 아마 2016년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교육부 공무원 그 당시에 그 아마
5급 서기관이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금 허연게 이 소금입니다. 소금. 이 주머니에 넣어놓으니까 땀이 계속 배다가 마르니까 이제 이렇게 소금. 아무튼 그 교육부 공무원 그때 아마 그래 그 기자들하고 아마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죠. 당연히 이제 그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빨갱이 새끼들이 뭐 그런 거 합니까? 그냥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면 국가기밀도 팔아먹고 뭐 하여튼 다 팔아먹을 수 있는 새끼들이잖아요. 그때 아마 그게 경향신문 기자였을 겁니다. 밥 먹으면서 그 나향욱이죠. 나향욱이 뭐 그 저기 뭡니까 저 내부자들입니까? 그 영화 이제 대사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대중은 개돼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그 경향신문 기자였을 거예요 아마. 그냥 터뜨려 버리죠.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뭐 해임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해가지고 다시 복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개돼지라고 표현한 거는 어찌 보면 좀 표현을 좀 너무 그 과도하게 표현을 했다고 해야 되나? 너무 좋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비들이 더 기글거리잖아요. 좀비들이. 좀비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좀 무서운 거죠 저는. 아니 이렇게 많은 좀비들하고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깜깜하죠. 뭐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나락으로 갔습니다 지금. 뭡니까 미국 군함 수주 사업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MRO 사업.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죠. 윤통하고 대화하고 싶다고. 그 한국에 그 군함 이 건조 사업하고 건조하는 거하고 그 MRO 고치고 유지하는 거, 유지 보수하는 거, 이거 저기 맡길 거라고. 그게 1500조짜리입니다. 1500조짜리. 근데 그러니까 뭐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아니 경제를 살리겠다는 새끼가 미국하고 척을 지는 게 그게 말이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저기 러시아 북한 떼놓은 데하고 붙으면은 지금 경제가 살아나? 이 지금 이 빨갱이 새끼들이 하는 걸 보면,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끌렁끌렁하네. 뭐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좀 싸움 좀 한다고 뭐 어깨에 힘 넣어가지고 막 이런 놈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을 치면 이제 자기들은 그러죠. 이제 시험 이제 막 뭐 간혹 아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충 뭐 보고 찍는 거죠. 그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여기 1번 이거 저기 너 몇 번 찍었노? 그러면 야 나 이거 2번 찍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죠. 맞지? 나도 2번 같아서 2번 찍었다. 그런데 이제
1등 하는 애가 쑥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2번 아니거든, 4번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그 1등한테 붙어가지고 좀 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에이씨 뭐 끝내 하면서 뻔히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그 자기들 물이 그 꼴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끼리만 뭉쳐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들이잖아요. 그 지금 딱 그 이 빨갱이 새끼들 하는 짓 딱 그거야. 러시아도 지금 전쟁이 길어지면서 망해가고 있고, 떼놈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 과제가 지금 떼놈들을 갖다가 다 쳐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다 대놔놓고 미국에다 척을 지면서 경제를 살린다고? 아니 이게 무슨 정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들은 좀비라니까, 좀비. 이재명이 찍은 것들은 좀비예요, 좀비. 그러니까 딱 이재명을 찍는 불들은 딱 두 종류죠. 이재명을 찍어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득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교수가 뭐 이재명 지지하고 뭐 만약에 부서 다니면 뭐 공공기관장 자리를 하나 뭐 받아가지고 공공기관장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권을 따내가지고 나오잖아요.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 그 따내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해는 해줄 수가 있어. 용서는 못하지만. 왜냐, 자기 뭐 돈 버는데 철저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기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뭐죠? 도대체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서, 아니 이게 뭐 경제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상식이잖아. 아니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아니면 최소한 러시아 정도처럼 땅도 넓고 그 자체적으로 뭔가 웬만큼 굴릴 수 있는 나라라면 뭐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100% 지금 수입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나라 아닙니까? 아니 수출 수입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인데, 전 세계 짱인 미국을 등지고 미국하고 척지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아니 이게 무슨, 씨발, 그래 이걸, 아니 그런 새끼를 찍는 게 그게 이 사람 새끼들이에요. 그게 좀비 새끼들이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낙연이나 김부겸이 같은 정도면 그냥 씨발 그래 막,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뭐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극명하게 이제 대립을 하니까 뭐 좀 찍어주는 거, 그래 뭐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개돼지 정도 수준이라고 봐줄 수 있죠. 그런데 이재명이는 이거는 개돼지가 아니고 좀비라니까. 언제 이틀 전인가 미국에서 6.3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기자회견 했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때 모스탄 대사가 이런 말을 했죠. 이재명에 대해서 어렸을 때 여자를 강간하고 살해했다고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모스탄 대사가. 아니 국제적으로 다 나가는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리고 이게 이런 얘기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면은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이게 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조용하잖아. 근데 이게 3년 전에 가세연에서 최초로 이거 저기 폭로를 했던 내용입니다. 안동댐의 추억이라고. 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분명히 가세연에서 이걸 폭로를 했는데 그때도 이재명 측에서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아니 만약에 이게 허위 사실이면 이 당장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예훼손 이 어마어마한 그 일인데. 아니 그래. 그런데 지금까지 가세연 뭐 물론 저기 다 갈라섰습니다만은 방송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대응을 안 했을까요? 왜 제가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재명이가 검사를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법고시 패스하고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뭐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듣기에 그래 뭐 이재명이 사법고시를 좀 잘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그랬는데 왜 검사를 안 했을까? 검사 사칭은 했는데. 그리고 보면 지금까지 모두 선출직으로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래 그때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놓치고 있었던 건데 그 아는 형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만약에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나 일반 국가공무원직으로 나가려고 하면 신원조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서류를 예를 들어서 뭐 선출직 뭐 시장이든 뭐 이런 걸로 선출직으로 나갈 경우에 뭐 범죄 이력 내놔라고 했을 경우에 뭐 그 다 알려진 거 이런 거 그냥 내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오래전에 아주 어릴 때 있었던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안 돼도 상관없다는 게 그게 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 동의가 아니면은 절대 열람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자기가 뭐 검사나 이런 직으로 나갈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신원조회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범죄 기록을 다 조회를 한대요. 그때 그래서 그런 검사라든가 이런 국가공무원 쪽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선출직으로만 변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선출직으로만 돌아다닌 거 아닌가.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황교익이하고 뭐 황교익이 채널에서 몇 번 나왔죠. 나왔는데 그때 황교익이가 소년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소년공으로 꽂히긴 하는데 그래 뭐 그때 소년원이란 말이 왜 나왔냐고 하니까 따져 물으니까 이제 황교익이는 뭐라고 했냐면 소년원하고 소년공하고 뭐 글자가 앞에 두 글자가 같고 하니까 헷갈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두 글자가 같다고 해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아무리 두 글자가 같다고 소년원이라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소년공을 어떻게 소년으로 표현을 해요? 머릿속에 소년원이라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 지금 그 표현을 하기 전에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지. 그럼 왜 들어와 있었을까? 만약에 진짜 그래 이정희 말대로 진짜 그냥 소년공 출신이고 소년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면 황교기가 왜 갑자기 그 대뜸 소년원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소년공 출신이 아니고. 아니 이거는 글자 두 글자가 같다고 언론문에서 뭐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스탄 대사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이거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미국에다가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재명이를 계잡놈으로 보고 있고 하더라도 아니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국내에서 나온 게 아니고 미국에서 미국의 유력인사가 국제적으로 그 전 세계 기자들 다 뭐 물론 전 세계 기자 다 불러모은 건 아니죠. 아무튼 유력 그 일간지들 TV 방송들 전 세계에 그런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국가 간에 심각한 어떤 외교 문제로 비화될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응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리고 그때 3년 전에 가서연에서 처음에 이제 발표를 했을 때, 폭로를 했을 때, 참, 그때 뭐, 무슨 빵 얘기도 하고 막 했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조카가, 저기,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가지고, 처음에 아버지하고 신랑이 물리다가 아버지는 피해서 이제 베란다로 갔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졌죠. 그래 어쨌든 겨우 3층에서 떨어졌는데 어쨌든 목숨은 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친구하고 엄마는 칼 들고 설치니까 무서워가지고 방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쫓아 들어가가지고 여자친구를 19번 칼로 난자하고 그 어머니를 18번 칼로 난자해가지고 살해했습니다. 이거는 그 지난 대선에서 윤통이 직접 뭡니까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아예 깐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이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뜨듬뜨듬하면서 이제 가족이라서 어쩔 수 없이 변호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인 게 그 다음날 바로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졌죠. 그 암사동 모녀 살해 사건으로 그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무위키나 이쪽에도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2006년도 사건이었는데, 그 대선 후보 토론에서 윤통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재명이가 버벅거리면서 가족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딱 한 번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바로 그게 거짓인 게 들통이 났죠. 왜냐? 그 이듬해 2007년도에 또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저씨 영화 보면 김설원이 엄마 누굽니까 그 배우 이름이 그 새끼들이 그놈 동생이 찾아가 가지고 이제 드라이기로 막 지지고 막 하는 그런 장면 나오죠. 애 보는 데서. 그보다 더 엽기적이죠. 어린 딸이 보는데 농약하고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농약하고 칼을 들고 이제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아이고, 이거. 뭐, 별로 덥겠네요. 그, 2007년도에 옛 애인이죠. 그러니까. 또 안 만나주니까, 이거는 저기 뭐 가족이고 그건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재명과는, 아무튼, 저기, 그러니까 어린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여자한테 이제 농약을 마시라고 협박을 하죠. 그 농약을 안 마시니까 칼로 또 찔러 주겠죠.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그 이놈을 또 변호를 했어요. 그 심신미약이라고 해가지고, 걔가 아마 15년을 받았답니다. 15년을 받았는데 곧 출소한대요. 출소. 몇 달 후에 아마 만기 출소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예, 걔를 또 변호한 게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악마한테 혼이라도 팔 수 있는 이런 개잡놈이 이재명인데, 이런 유전자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놈인데 이걸 대통령 하라고 대통령이 표를 찍어줘요? 이것들이 사람 새끼가 맞아요? 특히나 제가 이 여자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자기 딸이 사귀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그 이제 뭐 변호사고 돈도 좀 번답니다. 그래. 근데 딱 보니까 좀 인상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이제 좀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좀 흥분할 때는 좀 욕도 하고 좀 그런데요. 근데 뭐 물리적으로 손찌검을 하나 그러지는 않고, 그 좀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딸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그래서 도저히 좀 불안해서 좀 집안을 좀 내력을 알아보죠. 알아봤더니 형한테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할 때마다 쌍욕을 하고, 형수한테도 2년 전년 뭐 같은 년 막 하면서 쌍욕을 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조카가 방금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지고 안 만나준다고 찾아가가지고 여자친구 19번 찌르고 그 엄마 18번 칼로 난자해가지고 죽이고, 그 아버지는 그걸 뛰어내려가지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이런 집안이야. 그러면 이런 집안에 딸을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니, 자기 집안에도 뭐 그런 놈이 있으면야 뭐 초록운동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봐서, 아니 그래, 딸이 데리고 온 남자가 그런 집안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뭐 형한테도 욕하고 형수한테도 욕하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살아왔어요. 그래, 딸을 갖다가 이런 놈한테 맡길 수 있겠냐고. 아니, 그런데 이거 분명히 못 맡길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개잡놈인데 나라를 맡긴다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이라. 아니, 딸도 그런 놈한테 못 맡길 텐데 나라를 맡긴다고, 그런 새끼한테?
이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이 판단이 이런 판단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좀비가 아니면 이거 설명이 안 된다니까. 좀비가 아니면 아무튼 일단 뭐 다 와가는데 일단 또 30분 넘었네요. 이번 영상은 지금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군청에 도착해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